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제 허리병이죠.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제 허리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갖고 계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허리 척추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유하이. 우리 김홍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홍식 원장님, 우리 시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사실 시술이라는 게 일단은 정확하게 그 시술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술은 우리가 이제 허리 치료할 때 우리가 시술, 수술 한 토시 차이밖에 안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뭐 수술은 무섭고 뭐 어렵고 시술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자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은 그냥 살을 째고 뭔가를 깎아내고 피가 나고 나중에 꼬매고 그런 게 수술이고요. 시술은 생각하면 그냥 피부 마취만 하고 어떤 뭐 절개를 하거나 살을 째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병변을 찾아가긴 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손상은 주지 않고 하고 간단하게 나오는 게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흔히 하고 있는 시술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술이란 게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워낙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허리 아픈 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로 하기는 무섭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칼 안 대고 한번 치료해 볼까 해서 착안해서 나온 게 시술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이런 시술법도 있고 저런 시술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가장 신경 많이. 성형술이죠. 예, 예. 근데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게 모든 허리병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런 시술은 이 질환에 또 저런 시술은 저런 질환에 그게 해당되는 게 좀 많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경 성형술은 주로 어떤 허리 질환에 사용하는 시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 하면 이제 아시는 분 아실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흔히 말하는 디스크 있죠, 디스크. 디스크 추간판 탈주증이 공식 명칭인데 그래도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터졌네 하는 디스크 질환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게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허리 질환의 양대 산맥이라고 표현은 그렇죠.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성형술이 이제 실질적으로 안 좋은 데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쉽게 말해 늘어붙은 부위를 좀 풀어주는 그런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협착증까지는 아닌데 어떤 퇴행성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픈 분들에게도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술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고 이제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술적인 치료, 이제 시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사실 이런 시술하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차단술이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뭐 허리 신경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해서 맞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막상 지금 해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한번 그런 그 경막의 신경 주사나 이런 신경 성형술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이런 게 뭐야? 야, 시원하게 그냥 살찌고 그냥 깎아내야지. 내지는 뭐 주사 맞으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굳이 해서 왜 이게 뭐 상술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했는데 이제 점점 그게 뭐는 이제 환자군이 쌓이고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면에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우선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신 주사 치료 있지 않습니까?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는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가다가 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허리에서 디스크가 나왔던지 뭐 관이 좁아졌던지 간에 신경이 눌리고 자극이 되니까
2차적으로 방사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눌려서 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찾아서 주사를 넣어서 그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면 이 구조적인 그 허리에서 눌리는 부분 해결이 못하더라도 이 2차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를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시원하고 그냥 어떤 통증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주사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4번, 5번이 안 좋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그 4번, 5번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병변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것까지 뭐 드러내고 하는 건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눌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유착 쉽게 말해 떡져 있는 거거든요. 늘어붙은 찐떡찐내 늘어붙은 부분을 살살살살 긁어서 그쪽을 좀 박리해주고 거기다 물론 약을 넣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 더 손상되고 변변 부위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 경막의 주사 치료나 이제 신경성형술은 완전히 다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시술하고 수술하고 다르다고 하셨고 지금 아까 시술은 째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째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 구멍 저희 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척추 모형을 우리가 지금 준비했거든요. 이제 어르신한테 보이면 나 허리 아파서 왔어. 또는 다리 아파서 왔는데 왜 지방성 왜 꼬리뼈에다가 뭘 해? 막 하면서 호통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척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 척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문이 이 꼬리뼈에 있습니다. 사실. 이 꼬리뼈로 이게 쭉 들어가면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 째고 꼬리뼈 들어가죠? 네, 꼬리뼈가 이제 조그만 구멍에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mm 정도 되는 그 조금 굵은 주사바늘, 물론 그거 넣을 때는 피부 마취는 하죠. 그리고 약간 굵은 주사바늘을 넣어서 그쪽 이 구멍까지 접근한 다음에 요게 이제 기구거든요. 이제 성형술 이 기구 카테터를 이제 넣어서 이제 그쪽 병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는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왜 뜬금없이 꼬리뼈에 하지만 입구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술하고 수술하고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시술은 그러면 가볍게 한다 그러면 뭐 매번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은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시술을 이렇게 권유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이제 권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릎이나 관절 같은 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관절 같은 게 너무 아파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인공관절 하면 인공관절은 뭐 수명이 10년, 15년 한다는데 뭐 시술은 얼마나 써요?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시술 같은 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잖아요. 우선에 항상 제가 이렇게 어르신께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협착증 이런 거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퇴행은 누구나 연세가 되면서 오실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연세에 비해서 빨리 오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과하면 그게 문제고 그걸 해결하는 게 시술인데 항상 시술할 때는 우리는 이게 이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의 차이는 있죠. 내가 100만큼 아팠는데 이제 다 좋았다면 너무 행복한 해피한 일이고 뭐 7, 80% 좋다. 20% 남았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추가적인 치료하고 재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6개월, 1년, 2년 이라고 말해줍니다. 저도 시원하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병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자 선별을 잘한다면은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전문의가 처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게 수술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수술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환자분 우리가 수술했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100%다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막 환자를 보고 있다가 옛날에 내가 수술했던 환자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예약자 명단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분이 혹시 뭐가 또 잘못돼가지고 온 게 아닐까.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오면 이제 안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환자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것도 있지만 또 사실 미안한 거예요. 수술해서 잘 좋아졌어야 되는데 이제 좋아지지 못하고서 다시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은 이제 점점 수술이 그러니까 대수인가 모든 게 만능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느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몸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 몸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최소한으로 이제 내 몸에 있는 부위에 최소한으로 치료를 해서 이런 정상적인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차선으로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나사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쭉 위로 올리는 굉장히 멋있는 수술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 요즘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자가 오면 무조건 바로 수술하라고는 안 해요. 물론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대변,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6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줘야만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갑자기 오늘 멋져 갔다가 갑자기 뭐 다리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덜렁덜렁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수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는 일단은 비수적인 치료를 권해요. 해서 좋아지면 이제 그걸로 끝나고,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진짜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술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은 2번 하니까 되게 화나죠. 너 나갖고 뭐 실험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큰 것으로 보게 될 때는 환자 10명 중에 8명, 7, 8명은 이제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술 안 하게 치료를 하는 거고, 그게 100명이면 70명이에요. 1000명이면은 뭐 700명, 800명이면 따져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수술하지 않고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거든요. 더 저는 사실 뭐 어떤 분들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술을 바로 권하는 거는 제가 나이를 좀 먹으면서 점점 자꾸 꺼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수술해서 한 번에 탁 나올 수 있는 거를 시술을 계속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괜히 뭐 이렇게 돈 벌시려고 그렇죠. 혹시 편하게 시술을 말씀하세요. 계속 시키는 게 아닌가. 네. 한 번에 탁 끝내줄 수 있는데 음. 왜 굳이 시술을 자꾸 권유하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오해가 보이지 될 수 않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저는 그거 여쭤보고 네. 싶었거든요. 네, 그럼 부모님 아니 어떠실 부모님이라면 네. 네.